그래서 3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해. 저당권 앞에는 살아. 저당권 앞에는 산다. 4번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다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맞아?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었어도 책임 있어 없어요? 요익이야. 책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5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 거기다가 메모 오셔봐. 하나 그림을 그게 참 자 그게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여기다가 구분해놓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일부 불능, 전부 불능 있었지? 그게 우리를 항상 괴롭혀. 그래서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전부 멸실 2개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이 불가항력이고,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전세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었대.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법전에 주에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금 당연한 여기는 감액 청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면 당연한 감액권이요, 감액 청구권이야. 이게 임대차에서는 감액 청구권이야 이게. 근데 여기는 전세금 감액 청구권이 아니고 전세금 당연한 감액권이 생겨 여기는. 근데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가 문제가 생겨.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일부 멸실되면 첫째 원칙은 멸실된 부분만큼 여기는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이 소멸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소멸하면 전세권자 자기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어서 소멸한다면 전세금 감액권이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여기는 원칙은 멸실된 부분, 자 똑같이 비교.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해줘야 돼 이제.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예외적으로 2번 예외적으로 우리는 항상 목적물이 멸실되면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 따진가. 우리가 일부 매매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매에서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도 있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도 있었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원칙이 해제해 못해. 원칙이 똑같아 못해. 거기도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금 감액으로 하잖아. 일부 똑같이 여기도 원칙은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아. 다만 예외적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목적 달성 불가시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여기는 당연히 전부 멸실되면 목적 달성할 수 없지. 전부에 대한 소멸 청구. 여기는 소멸 통고가 아니야. 소멸 통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6개월이 경과되면 소멸하거든. 소멸 통고는. 근데 여기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데 소멸 통고에서 6개월 지나서 전세금 내놓으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소멸 통고요. 전부의 소멸 청구겠어. 소멸 청구 똑같아. 여기다 전부 소멸 청구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냈거든. 자,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 책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유괴에 멸실되었다 이렇게 내버렸어. 자, 이제 5번 읽어본다.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이야, 전세권자의 과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일부가 멸실돼. 여기가 적용이 돼. 원칙.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자, 읽어보자.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음이 원칙이다. 맞아, 틀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소멸한다는 얘기는 전세금 감액권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런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요거 냈던 것이야.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전세권 소멸 통고요, 청구요. 요걸 비교해서 냈던 거니까 주의하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 읽어보면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57페이지에 40번 257페이지 40번 한번 읽어보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소유권자가 유지수선한다고 그랬지. 그 직접 지배권을 전세권자에게 넘겼으니까 유지수선도 보존행위도 전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2번에다 별표를 해.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봐. 전세권자에게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만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 명문 규정은. 근데 판례가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임차인에게 또는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냥 그런 것만 있었다고 이렇게. 말만 있었어. 말만. 그 내용을 냈네. 자, 읽어보면 토지임차인의 시작.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그런 판례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 판례 내용이.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건물 일부 나왔네.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 그거 몇 개만 외우면 돼. 그래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성립이 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자, 외운다. 일부는 정경 없다. 자,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 건물 이렇게 나오잖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지? 그럼 뒤에는 법지를 물어보거든. 그럼 법지는 전세권자에게요, 설정자에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상하고 몇 개만. 왜냐하면 이걸 연습 안 해놓으면 틀려. 이렇게 전세권 편이니까 전세권자에게 있는가 보다 해버린다고 이게. 자, 그래서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한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나오지. 그래서 거기다가 함정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다 가로해 놓고 그 부분을 눈여겨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마저 틀려. 맞지? 설정자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이 성립하고, 이제 이 지문은 이제 실력으로 해결해야 돼. 전세권이 있고 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앞에 있는 기존의 권리 의무에 따른 제한도 승계해야 안 해. 허지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임대차는 승계해, 대항력 갖춰야 승계해. 그러지. 임대차하고 당연히 승계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는 대항력 갖추면 승계하고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지? 당연히 승계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렇게 밑줄을 그셔.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여기 아주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랬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한다. 계약 인수 이렇게 써놓고 계약 인수인이 취소권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취소권도 설정자에게 있어, 인수인에게 있어. 그래, 이렇게 취소권도 넘어온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취소권도 넘어온다. 여러분들 취소권에서 재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있었지? 거기다가 5번에다가 하나 더 써놓고 하자. 취소권자 이렇게. 요것만 설명하고 하자. 취소권자가 누구냐면 취소권자는 누구 재, 착, 사, 강, 과
또